선생님, 저 진짜 가볍게 먹는데 살이 왜 잘 안 빠질까요? 기름진 것도 피하고 밀가루도 줄이고 나름 담백하게 먹어요. 근데 이제는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너무 속상하시죠? 이런 분 진짜 많아요. 거의 매일 만나요. 근데 식단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항상 범인이 숨어 있어요. 그것도 이건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하고 철석같이 믿던 음식들에서요. 이 음식들 드시면서 왜 안 빠지죠? 하시는 분들 감쪽같이 속은 거예요. 오늘 범인 7개 잡아드릴게요. 하나씩 들어보시면 내 식단에서 범인이 딱 보일 거예요. 오늘의 판단 기준 3가지. 자, 음식 말하기 전에 딱 30초만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음식이 살찌는 음식인지 알아보는 기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당류가 많은 탄수화물. 영양성분표에 보면 탄수화물 밑에 당류가 따로 적혀 있어요. 탄수화물 중에 당류 비중이 높으면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왕창 나오고요. 세포랑 근육이 쓰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돼요. 저장이 분해보다 많으면 살은 절대 안 빠져요. 두 번째, 고탄수 고지방 조합. 탄수만 먹거나 지방만 먹으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 둘 같이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몸은 들어온 탄수화물부터 에너지로 써요. 그동안 지방은 쓸 차례를 못 받고 그대로 저장되는 거죠. 칼로리가 같아도 고탄수에 고지방이 겹치는 식단이 살이 제일 잘 쪄요. 세 번째, 많이 먹게 되는 음식. 혈당 조절이 지방 분해에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다이어트의 기본 전제는 칼로리 제한이에요. 아무리 살 안 찌는 음식도 끝없이 먹으면 소용없어요. 씹는 저항이 없거나 부드럽거나 작아서 자꾸 손이 가거나 수분 없이 밀도가 높은 음식, 단백질이 적어서 금방 또 배고파지는 음식,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이 3가지 당류, 고탄수 고지방, 그리고 양 조절 실패 기억하시고 7위부터 갈게요. 7위, 김밥. 가볍게 먹은 줄 알았는데 탄수 폭탄이에요. 김밥이요? 야채도 많고 가볍잖아요 하시죠. 자, 첫 번째 기준, 김밥은 밥이 주인공이에요.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밥 펼쳐보면 거의 한 공기예요. 한 줄에 탄수화물만 70, 80g, 칼로리는 450, 500칼로리 나가요. 게다가 그 밥 그냥 밥이 아니에요. 참기름, 소금, 그리고 설탕 넣는 것도 있어요. 흰쌀밥 GI 지수가 이미 90인데 거기에 당을 더 얻는 거죠. 여기에 단무지, 우엉조림 같은 단맛 반찬이 또 당을 보태요. 가볍게 한 끼 때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탄수화물을 꽉 채운 한 끼예요. 첫 번째 기준에 딱 걸리죠. 그리고 진짜 함정은 이거예요. 김밥 한 줄로는 좀 부족해요. 세 번째 기준, 양 조절 실패. 2줄, 3줄 먹다 보면 그날은 그냥 혈당 파티예요. 그럼 김밥 살 안 찌게 먹는 법,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밥은 얇게, 야채는 많이, 아니면 키토 김밥으로 밥 대신 계란이랑 채소로 채워서 탄수화물을 확 줄인 거예요. 6위, 비빔밥. 비빔밥, 야채의 탈을 쓴 탄수화물. 나물 가득, 야채 가득, 누가 봐도 건강식이죠. 저도 인정해요. 비빔밥은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2가지를 놓쳐요. 첫 번째, 밥 양. 나물 밑에 깔린 밥 생각보다 많아요. 비벼버리면 양이 가늠이 안 돼서 더 그래요. 보통 한 그릇에 600칼로리 안팎? 결코 가벼운 한 끼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진짜 범인은 고추장. 고추장 짜 보이지만 사실 물엿하고 설탕이 베이스예요. 고추장은 100g에 탄수화물이 50g 가까이 되는데 그중 당류가 30g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이 당이라는 거죠. 비빔밥 한 그릇에 고추장 2숟갈 넣으면 각설탕 3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 탄수화물 중에 당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야채를 먹으러 갔다가 설탕을 먹고 오는 셈이에요. 드실 거면 고추장은 절반, 그리고 밥도 절반만, 그리고 나물하고 단백질은 많이 드세요. 계란 후라이, 고기도 추가하시면 포만감도 오래 가실 거예요. 5위, 쌀국수. 기름이 없다니까 가볍다는 착각. 기름기 없고 국물 시원하고 속도 편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속은 편해요. 근데 다이어트에는 다른 얘기예요. 쌀국수 면은 쌀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밀가루면이 아니라서 안심하고 드시는데 한 그릇 탄수화물이 80g을 넘기도 해요. 칼로리도 400, 500칼로리 정도 되고요. 양 자체가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함정은 여기에요. 세 번째 기준이 결정타거든요.
거거든요. 면을 마시듯 후루룩 넘기니까 씹는 저항이 없어요. 순식간에 한 그릇이 비죠. 천천히 씹어먹는 음식이면 중간에 배부른 신호가 오는데 이건 그 신호가 오기 전에 다 들어가요. 빨리 그리고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드실 거면 면은 절반만, 그리고 숙주나 야채를 듬뿍 추가하세요. 그리고 고기 토핑부터 천천히 드시면 양 조절도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실 거예요. 4위 죽!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 속도 편하고 양도 적고 이거 먹으면 살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오해인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죽은 쌀을 푹 끓여서 잘게 풀어놓은 음식이에요. 쌀알이 다 풀어져서 우리 몸이 소화해 드릴 수고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흡수가 엄청 빨라요. 같은 쌀인데도 흰쌀밥 GI 지수가 90인데 죽은 그보다 더 빨리 당으로 바뀐다고 봐요. 푹 끓일수록 곱게 갈릴수록 더 그렇고요. 부드럽게 가공할수록 빨라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빨리 들어온 당은 그만큼 인슐린을 확 부르고 첫 번째 기준에 그대로 걸려요. 게다가 죽은 묽어서 포만감이 금방 사라져요. 한 그릇 먹고 뒤돌아서면 금방 배고파요. 세 번째 기준 많이 먹게 돼요. 죽은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드시는 환자식이지 살 빼려고 먹는 다이어트식이 아니에요. 한의학에서 비위가 약한 체질을 비기허라고 진단하는데 이런 분들이 특히 죽이 편하다 하면서 자주 드셔요. 근데 편한 거랑 살 빠지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세 번째, 미숫가루. 설탕처럼 빨리 흡수돼요. 여러 곡물을 갈아서 만들었으니까 건강하겠지? 아침 대용으로 한 잔 타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곡물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갈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통곡물을 곱게 갈아버리면 죽이랑 같은 원리예요. 씹어먹을 때보다 흡수가 훨씬 더 빨라요. 좋은 곡물도 가루로 마시면 마른 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어요. 하나, 시판 미숫가루는 설탕이 같이 들어간 제품이 많아요. 두 번째, 거기다가 우유에다가 꿀까지 타서 더 달게 드시면 당류 파티죠. 한 잔에 200~300칼로리 정도 밥 한 공기 못지않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요. 설탕 든 제품이면 당류까지 확 높아지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세 번째 기준, 양 조절. 이거 마시는 거잖아요. 5분이면 한 잔이 끝나요. 씹지를 않으니까 배부른 줄도 모르고 한 잔 더 타먹게 돼요. 밥 한 공기는 다 씹어 먹으려면 시간이라도 걸리는데 이건 그냥 쭉 들이켜면 끝이에요. 드실 거면 무가당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마시는 곡물보다 씹는 곡물을 택하세요. 2위 고구마, 바나나. 고구마 2개면 밥 한 공기. 2위 이거 묶어서 갈게요. 고구마랑 바나나. 다이어트 식단 검색하면 무조건 추천하는 종류죠. 자, 이 음식들 좋은 음식 맞아요. 식이섬유도 있고 영양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GI 지수가 높아요. 너도 고구마 좋아하잖아. 그치? 조심해야 돼. 찐 고구마는 55, 군 고구마는 80까지 올라가요. 잘 익은 노란 바나나도 58로 생각보다 높고요. 굽고 익히고 물러질수록 GI 지수는 높아져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보통 형태죠. 두 번째, 주 영양 성분이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도 지방도 거의 없고 대부분 탄수화물. 그래서 먹으면 인슐린이 쭉 분비되는데 지방을 꺼내 쓰기보다 저장하게 돼요. 살 빼려고 먹은 게 오히려 지방 태우는 걸 잠깐 멈춰 세우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많이 먹게 돼요. 고구마 중간 크기 하나가 150칼로리, 바나나 하나가 100칼로리 정도 돼요. 숫자만 보면 이 정도면 괜찮네 싶죠? 근데 하나로 끝나세요. 달고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손이 계속 가요. 하나 먹고 2개 더 먹고 100g에서 절대 안 끝나요. 어느새 2개, 3개씩 밥 한 공기를 훌쩍 넘는 탄수화물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건 간식이 아니라 밥 대신 먹는 한 끼여야 돼요. 밥 한 공기 다 먹고 고구마 또 먹으면 탄수화물을 2끼 먹은 셈이죠. 건강한 탄수화물도 결국 탄수화물입니다. 추가하지 말고 밥 대신 드세요. 1위, 에너지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라는 이름표를 의심하세요. 대망의 1위, 에너지바 다이어트바예요. 바쁠 때 밥 대신, 그리고 운동 끝나고 간편하게 한 입. 다이어트바라고 써있으니까 믿고 드셨죠? 이게 왜 1위냐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준이 모두 다 해당돼요. 하나도 아니고 3개 전부 다요. 첫 번째, 당류. 이 바를 뭉치고 맛을
맛을 내려면 시럽, 조청, 초콜릿 코팅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푸석해서 못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 제품은 바 하나에 당류가 10g 넘기도 해요. 각설탕 서너 개가 그 작은 바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탄수화물 지방의 조합. 견과류, 초콜릿에 지방이 첨가되어 있어요. 당류가 높은 탄수화물에 지방이 겹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저장 모드를 켜는 조합이에요. 세 번째, 많이 먹게 된다. 에너지바는 두 가지 이유로 많이 먹게 돼요. 하나,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쯤이야 하고 부담 없이 집어요. 근데 하나로 안 끝나죠. 두 개, 세 개씩 먹게 돼요. 두 번째, 수분이 없어요. 바짝 압축해서 만든 거라 부피는 작은데 칼로리는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세 개를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배는 안 찼는데 칼로리만 잔뜩 들어가는 거죠. 한 개가 200칼로리 넘는 것도 많은데 그걸 두세 개? 간편하게 챙겨 먹은 게 알고 보면 초코바 여러 개에다가 밥 한 공기 넘는 칼로리예요. 세 가지 기준에 전부 걸리는 음식, 그래서 1위 에너지바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이어트라고 써있는 가공식품일수록 뒷면 성분표 먼저 보시라고요. 진짜 다이어트는 포장지 앞면 다이어트 글자가 아니라 뒷면 숫자가 결정하니까요. 7개 정리됐어요. 김밥, 비빔밥, 쌀국수, 죽, 미숫가루, 고구마 바나나, 그리고 에너지바. 오늘 세 가지 기준 기억하세요. 당류가 많은가? 탄수화물에 지방이 붙는가? 많이 먹게 되는가? 이 셋만 알아도 마트에서 성분표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저는 저거 먹어도 잘 빠지던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이게 제가 일반 다이어트 정보하고 다른 지점이에요. 먹지 말라는 음식 목록 GI 지수는 어디서나 알려줘요. 근데 왜 똑같이 먹는데 옆 사람은 빠지고 나는 안 빠지느냐? 이건 체질을 봐야 풀려요. 당이 잘 쌓이는 사람, 잘 붓고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 소화기가 약해서 자꾸 부드러운 것만 찾게 되는 사람, 다 달라요. 살찌는 이유는 단순해요. 근데 왜 안 빠지느냐?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 복잡한 걸 풀어드리는 게 제 일이고요. 오늘 7가지 중에 나 이거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먹는데? 싶은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딱 일주일만 빼보세요. 그리고 본인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세요. 다이어트는 의지가 아니라 내 체질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같은 식단인데 왜 나만 안 빠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다음 영상에서 체질별로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다이어트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안 빠지는 살은 없어요. 빠지는 몸을 먼저 만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